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적벽대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 가운데 등장하는 백미가 고육계입니다. 조조의 대군에 대해 화공을 감행하기 전 오나라 내부에 침입한 첩자를 속이기 위해 노장 황계와 주요가 짜고 고육계를 벌입니다. 노장 황계는 일부러 총사령관 주유와 말다툼을 벌이고 곤장 백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거짓으로 항복 문서를 보내 이를 믿게 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해쳐가며 적을 기만하는 고도의 전술이 고육계입니다. 오나라 진영의 내분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연기한 덕에 주유는 조조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황계는 거짓으로 투항하는 척하며 조조의 수군을 불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미 대선의 복잡한 구도도 삼국지 연의와 비슷합니다. 손자병법에 정통한 트럼프 대통령도 고육계를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석에 맞다면 황계에 해당하는 이가 바로 펜스 부통령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반했다는 설들이 그렇습니다. 펜스가 배반자란 메시지는 린 우드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월 30일 펜스를 공격하는 트윗 포스팅을 쏟아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2024년 대권만 신경 쓰는 펜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클린턴 같은 딥스테이트 조직원들만 받는 비밀 메시지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펜스가 트럼프 편이 아닌 민주당 편이란 논리입니다. 또 시선이 펜스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깊이 믿는다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거짓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책에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반열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파괴자로 남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 우드는 또 12월 26일 펜스를 존 로버츠 연방수석 대법관, 조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빌 게이츠 등과 함께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서를 제기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물증은 제시하지 않은 채 주장만 했다는 점입니다. 존 로버츠와 관련해서는 앱스타인 섬 항공기 탑승 기록은 물론이고 두 자녀의 입양과 관련된 치명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는 아일랜드 아이를 남미를 통해 입양했다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린 우드가 아무리 다혈질이라 해도 펜스 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에 대해 거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린 우드가 사전에 작전을 짜고 적을 속이기 위한 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확실하게 만드는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루이 고모테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표면적 스탠스를 보면 펜스는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하지만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수를 숨기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상하원 연석회의가 있는 날 예정됐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일단은 1월 6일 있을 의회 절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절대로 조기의 스탠스를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월 6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회 연석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펜스 카드가 무산돼 그녀가 임시 대통령이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카드를 노출하면 민주당의 대응을 불러올 뿐입니다.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모호하고 냉정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현재 가장 불확실한 부분은 낸시 펠로시의 출석 여부입니다. 설령 그녀가 임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선이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로도 미국이 안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All hat and no cattle이라는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요란하기만 하지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언제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느냐면서 인내심을 잃을 때 쓰는 표현이
All Hat and No Cattle입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존 데프라는 이가 아메리칸 띵커스라는 잡지에 흥미로운 분석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손자병법의 대가인 만큼 비관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트윗에서 병법의 요체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배반을 당했지만 아직 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FBI도 2016년 트럼프 대통령 경선 캠프를 감시하는 행위를 저질렀지만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승리를 도난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기관들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증거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덕을 본 공화당원조차도 트럼프에게 승리를 양보하라고까지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의 호의적이었던 몇몇 미디어도 좌편향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7,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분개하며 더욱 뭉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였을 때처럼 행정부의 부하들을 고용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할 카드도 적을 속이기 위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취임한 뒤 이미 연임한 다른 대통령의 업적을 뛰어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취임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대중이 느끼게 하라는 것도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계획은 항상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번개처럼 움직이라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브라이언 존 데프는 설명했습니다. 몇몇 이너서클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은 펜스에게 미 증유의 복잡한 군사작전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빈말은 전혀 아닐 텐데 어떤 복잡한 작전인지는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혼돈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귀신입니다. 전략적으로 정보를 미디어에 누설도 하고 역정보도 만들어냅니다. 그는 여러 카드를 활용합니다.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은 펜스는 화이트 햇, 린 우드는 블랙 햇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부호 패트릭 버는 백악관 내부에 마크 메도우스와 펜시 반론을 두고 뱀이라고 지칭했지만 트럼프는 그들을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속마음이 뭔지 헛갈리게 만드는 기만 전술입니다. 트럼프는 때를 기다리면서 적이 방심할 때를 노린다는 손자병법의 길을 추구해왔습니다. 30년도 더 된 1988년 오프라 쇼에서 트럼프는 현재 상황들을 모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선거 정치와 중국 문제, 이민 문제에 대해 그 오래전에 자신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트럼프의 승리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전 정부가 중공의 위구르 멸절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미국과 영국에 제공해왔다고 일본의 저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의 실상과 관련해 명백한 증거가 될 정도의 정보를 파이브 아이즈에 제공한 겁니다. 미국은 이 정보를 토대로 중공에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도 위구르 인종 멸절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의 정보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했습니다. 재미중화권 평론가 루더는 일본이 중공과 기본적 문화를 공유하는 아시아인으로 취득하는 정보가 미국과 영국보다는 훨씬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중공이 신장 위구르인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에 일본의 1차 부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정보의 질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이 신장 위구르에 촘촘하게 설치한 감시 카메라에는 소니와 마츠시타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중공이 인권 탄압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중공의 주력 모바일폰 화웨이에도 소니의 시모스 상보형 금속 산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신장 위구르에 설치한 안면 인식 카메라 역시 성능이 가장 첨단이고 안정적인 소니 CMOS를 사용합니다. 서방 선진국들은 위성 사진을 통해 신장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을 때 일본은 아주 정확하게 이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시진핑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협의를 해오는 등 표면적으로는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그동안 취득한 위구르 인종 멸절의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미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정보에 관한 미국을 능가하는 정보 대국입니다. 신장 위구르 강제 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정교하게 꿰고 있을 정도니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루더는 일본이 미국의 중공 압살 작전에 이미 가담했으며 향후 일본 내 중공 관리의 자산 동결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 전면적인 락다운을 시행할 경우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과 디커플링한 이후의 생존법, 전시상태 돌입 준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비축한 전략물자 가동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